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장에 조정을 좀 딛고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판세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판세, 오늘 4월 1일 어떻게 보면 또 만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거짓말 같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공포심을 가질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공포심 가질 구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구간을 속임수 구간, 트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다. 뭐 글로벌 주식가 다 같이 밀렸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시장은 저랑 요 비슷한 느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춘기가 다시 오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말이 바뀌고 있죠. 자,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하다가 또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하루하루 계속 바뀌는 게 얼만큼 이 사람이 지금 급한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미 4월 2일이다라고 공표를 해놓고 그에 대한 밑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뭐 더티시보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도 뭐 한 7페이지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또 이제 뭐 긴장감을 갖고 있던 만큼 또 잘 대응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4월 4일 11시에 이제 탄핵 선고가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도 뭐 좀 복귀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국가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총리의 대행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복귀를 한다라고 해도 또 탄핵 소추하겠죠. 그러면은 뭐 업무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주식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오늘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뉴스 속보가 뜨고 주식시장이 또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1차적으로 올라왔던 상황에서 2차 반등까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또 이제 잊게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닌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어차피 시장은 회복되게 돼 있다, 갈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약간 어둡게 이제 색칠이 되고 있으면은 이걸 또 밝은 방향으로 또 이제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주식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공포심을 느낄 게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어제랑 다르게 거짓말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월봉 차트 왜 보여드렸냐면요. 횡보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돌파가 얼마 안 남았다, 계속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 차트는 이제 어제로 딱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2,500포인트를 이탈했다라고 어제 기사 나왔는데 오늘 또 그럼 무슨 기사 나오겠어요? 2,500포인트 회복했다 또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렇게 뭐 넓은 시장의 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이탈한 부분이 오히려 빠르게 회복하면 이게 트랩으로 활용된다라고 과거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속임수 구간, 여러분들 공포심 갖게 하고 이제 주식을 다 팔게 만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흔들지 아니면 이대로 올라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흔들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제처럼 이렇게 3%씩 밀리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입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종목이 목표치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돼 있다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 길만 보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이제 680포인트 이탈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뭐 역헤드앤숄더 모양이든 어찌 됐던
이 구간을 이탈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감이 크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와서 투매를 만든다라고 해도 그럴 만한 상황이 뭐 공매도 때문에 나오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때리고 싶으면은 이 위쪽에서 때려서 끌고 내려와야지 바닥권에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투매를 만든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네, 여러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점 부분에서 슈팅 구간 만드는데 이 구간 만들려고 외국인이나 주식 기관이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언더슈팅 하나 만들려고 공매도를 때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매도를 강하게 때리면은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가 넘기는 쇼커버링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공매도는 오히려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밀려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매도 재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된다. 지금 뭐 4월 2일 지나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도 31조 투자하고 LG그룹도 투자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FTA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 조금 조율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카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랑 잘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불확실성 해소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정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기회도 안 들어오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지금 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시선에 맞춰서 위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뭐 산불도 있고 동시다발적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기부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도 뭐 동참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주식들에게도 손길을 내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어려운 주식에게도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자라는 형식으로 제가 오늘의 테마를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극복할 때 좀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안타로 현대차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안타 종목으로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현대차는 너무나도 쌉니다. 기아도 쌉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권에 있을 종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는 기존부터 미국의 이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라라는 부분에 맞춰서 메타플랜트 이제 뭐 양산 시작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만 뭐 100만 대 이상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캡하고 31조 원 더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동차도 만들고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고 그럼 로봇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소들이 계속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상호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현대차도 예외 없다? 에이,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화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히려 기회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림 나왔는데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실망할 필요 없이 들고 가시고 더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 시작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존 오토스의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브랜드가 아니고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외국 브랜드가 아니고 현대차가 입점했다라는 것. 미국에서 얼만큼 위상이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판매량 3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이룩한 현대차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품사들도 이제 그 멕시코에서 생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면제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갈 길 어차피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안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자동차주에 대한 우려 너무 과도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4월에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루 타석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네요. 유상증자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또 경영권 이슈 나오면서 한화그룹주 전반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재계순위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또 어느 기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죠. 그리고 방산 쪽으로 지금 전쟁 계속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휴전되면은 더 이상 수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휴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 우리를 침범할 생각을 못 하게끔 해야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휴전 구간인데 계속 국방력을 올리는 거는 애초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방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납기를 가장 잘 맞추는 민족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이제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 정도 성능을 가진지는 몰랐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수주도 늘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건주와 함께 전쟁이 종료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방산주입니다. 지금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리스크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주는구나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매도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종목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슈팅 구간 나오는 종목들이 타겟이 되고 그 구간부터 누르는 건데 쉽게 공매도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거예요. 유상증자 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리스크가 타이밍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매도를 피하고 싶어서 그 타이밍에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4월 달에 유상증자 리스크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으로 그 시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싸게 나올 때 살 수 있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 잘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루타 종목 정리해보고요. 이제 3루타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살펴주셨는데 HLB의 경우에는 이제 간암 신약이 또다시 불발되고 나서 주가 변동성도 컸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신약이 불발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예 끝났느냐라고 보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거는 임상 승인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가 내려온 게 아니면은 계속 보완하면 언젠가는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세가 상호관세가 4월 1일 날 발효되는데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기관에서 제가 과거에 뭐 셀트리온 얘기도 많이 해드렸죠. 미국에서는 승인도 못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50%가 넘는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던 램시마가 있는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 FDA에서 승인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가 언제 했습니까? 2016년 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늦게 이제 해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이 기관이 FDA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한 복제하기 때문인데요. 그 바이오시밀러 하는데도 오래 걸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유일한 악재는 제가 볼 때는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요법인데 결과는 다 좋고 다들 기대하고 있고 에스모에서는 이제 또 이제 1차 치료제로 등재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허가 받기 전부터 1차 치료제로 등재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 그리고 뭐 마이 20개월이라고 했었는데 기존에는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19.6개월이었죠. 그런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투여한 환자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봤을 때 부작용과 효능이 뭐 잘 안 들어가지고 표적항 암제 같은 게 모든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80% 이상이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 경고용이기 때문에 복용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 요법이 또 마이 20개월도 돌파한 22.1개월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외울 정도로 결과가 좋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FDA가 이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좀 이 허가를 좀 늦춘 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4월 구간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 기업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고 사실 HLB가 준비할 건 없습니다. 문제를 삼은 거는 항소제약의 이런 생산시설이나 이런 문제고 사실 거기서도 뭐 뚜렷하게 큰 문제를 찾은 게 아니라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보완이 다 되지 않은 것 같다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보수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기업과 함께 이렇게 병용요법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온 거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 다행인 거는 이게 민간약품 중에서 뭐 흔한 약품이 아니라 항암제다라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가 내려고 한 거 실망감 충분히 있고 한데요.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부터도 그렇고 기존에 매수했는데 내려왔다 하신 분들도 계속 그냥 이거 허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허가냐 불발이냐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하시면서 3루타 종목 저는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20만 원대 구간 올라갔었는데 21만 원 구간까지 갔었죠. 그 구간도 이제 뭐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되는 거 응원 열심히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로 없는 시간, 응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잘 응원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두 번째 이제 항암 신약으로 해서 등재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까지도 잘 진출해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FDA 승인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또 실망감도 컸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픈 손가락 같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잘 지켜봐 주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HLB까지 살펴봤고요. 그동안의 말로없는 종목들 이제 수익률 체크를 해볼 시간인데 잘 운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로 없는 종목들 그동안 제가 그 12월에 시작을 해서 1월, 2월까지는 고점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나올 거다. 2월까지는 어차피 시장이 좋을 거니까 고점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됐을 때 제가 2월 말에 말씀드릴 때 조정이 와도 이상한 구간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이제는 저점을 좀 높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고점 구간 말로 없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3종목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12월에 조기 달성을 했죠. 그리고 4종목까지 초과 달성을 했고 1월 같은 경우에도 100% 넘는 게 목표입니다. 140% 이상 가고 두 종목이나 100%를 넘어서 초과 달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3월 같은 경우에는 40종목이 30종목이 이제 1차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 좋겠다라고 저점을 높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4종목이 모자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도달 못한 거는 못한 겁니다. 예. 그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문제 하나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고 대신 4월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목표치를 높이는데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포 구간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1페이지는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속 보고 계시는 이 숫자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 넘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2페이지는 50% 아래 종목들 이제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소개해드렸던 휴젤이 드디어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40%가 넘어가서 이제 50% 쪽대로 올라오면서 순위권 안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35만 원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론 거래대금 좋긴 한데 더 붙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살짝 밀렸다가 다시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휴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번 달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10위에 딱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추세가 너무나도 좋고 수급이 외국인간 모두 다 3월에 가장 많이 매수할 정도로 휴재에 우주의 기운이 다 몰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응원 조금 더 해주신다라고 하면 순위권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순위 상승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체크를 해봤는데요. 휴젤에 대한 AS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급도 좋고 탄력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선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골라보셨을지 하이라이트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을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아무도 아마 생각 못 하셨을 텐데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다라고 하면 어제 5만 원까지 이탈하면서 가장 불안감이 큰 기업이고 기존에 너무 좋았던 이 순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저한테 탑픽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위기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아마 상반기에 조금 회복되는 정도고 하반기부터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회복되는 게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연결이 돼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없는 종목 중에 제가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캐즘 때문에 힘들다, 공매도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매도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캐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보시면은 올해부터 이제 유럽부터 해서 해결되는 과정에 나갈 거고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정도부터 미국도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해서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더 좋아지는 종목이고 공매도는 지금 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하반기 정도나 내년 정도에 쇼커버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걱정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금양이 최근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금양은 검증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계열사가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49,000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구간 정도면 너무나도 뭐 감사한 구간 저는 6만 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 음목 나올 때마다 또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만 원까지 이탈했다? 사실 가격 의미가 없어요. 여긴 그냥 싼 구간입니다. 사실 손절도 의미가 없는데 손절가는 정해드려야 되니까 뭐 4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1차 목표가가 9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차트에서 보이는 최상단에 있는 게 9만 원인데요. 여기가 1차 목표치고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2배가 되겠죠. 2차 아닙니다. 1차 목표치입니다. 2차 목표치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는데요. 이미 2배가 넘어서 2.5배 이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가격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 그 구간도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간중간에 올라오면서 일단 9만 원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함께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슈가 있거나 전환점이 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라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고 나서 만나는 성공이 더 값지듯이 이 종목들의 성공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오늘의 종목들 모두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